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여름철 휴가지의 거리 두기 단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이어 오늘부터 양양이 거리 두기 4단계에 들어갔고 모레부터는 대전에서도 4단계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셀트리온이 어젯밤부터 1박 2일간 제주에서 의사 60여 명을 모아 학술 행사를 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료계에서조차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닷새 전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트레일러 사건을 크로스체크 코너에서 추적했습니다. 5톤 트럭에 24톤을 싣고 다녀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심각한 불법 과적, 불법 개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휴양을 와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집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염 확산이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됨으로써 현 단계로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밖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조금 전 정부가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일괄적으로 3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고 아예 대전은 4단계로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입니다. 대구에선 어제 하루 69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된 수성구 헬스장에서만 13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 헬스장 관련 확진자는 115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중 11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확산이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모두 546명, 국내 신규 확진자의 38.4%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양상을 고려해 모레부터 비수도권의 방역 지침이 강화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전광역시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모레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국내 관광객이 몰리는 강원 양양군도 자체적으로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강릉에 이어 강원도에선 두 번째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공항과 고속도로도 종일 북적였는데요. 김포공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지선 기자. 지금 뒤로도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데 오늘 김포공항 하루 종일 붐볐습니까? 네, 저는 김포공항 도착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낮부터 이곳 김포공항에 머물렀는데요. 이 여행에 나선 시민들과 돌아온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주차장도 꽉 차서 차를 세울 곳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2m 거리를 두라는 안내 팻말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일부 보였습니다. 토요일인 어제 김포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6만 7천 명, 그리고 일요일인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만 1,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기 직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공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4단계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럼 휴가에 나선 시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휴가에 나선 시민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걱정하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서 봐서 뭐 문제가 되면 다시 오던가 해야지. 일단 예약은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역 당국은 장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휴가도 8월 이후로 미뤄줄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고속도로도 오늘 차로 가득했다면서요? 네,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411만 대가 고속도로에 나올 걸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거리 두기가 느슨한 지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는 걸로 보입니다. 피서에 나섰던 시민들이 돌아오면서 이 수도권 일부 구간은 밤 9시까지 정체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김포공항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제약회사 셀트리온이 어젯밤 제주의 한 호텔에서 의사 60여 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술 행사엔 인원 제한이 없어 정부의 방역 수칙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데요. 하지만 같은 의료계에서조차 지금 이 상황에 굳이 제주에서 수십 명이 모이는 회의를 여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입니다. 1층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개최한 당뇨병 치료제 관련 학술행사 관계자입니다. 참석자는 의사들입니다. 가족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행사는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층에 모인 참석자는 40명. 그런데 행사장이 또 있습니다. 8층에서 같은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여기 참석자도 20명이 넘어 전체 60명이 넘은 겁니다. 50인 미만 행사만 가능한 점을 의식해 공간을 분리한 겁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두 공간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건 안 씁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 친구도 기자도 있고. 셀트리온 주장대로 이 행사는 정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닙니다. 학술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간 학교도 온라인으로 바꿨거든요. 1박하고 이런 행사들은 거의 제약회사들 대부분 취소를 했는데 제주에 사람을 모은다는 자체가 그만큼 그 방역에 그 허점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생명과학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오프라인 학술 행사에 인원 제한이 없는 방역 규정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학술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다른 모임과 구분해서 이런 참석의 인원을 제한을 두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그리고요, 방역 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도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그 수법도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수도권의 한 유흥업소를 덮쳤더니 이번엔 냉장고 뒤에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손님과 종업원 2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 힘을 모아 업소용 냉장고를 옮깁니다. 냉장고 뒤에 가려져 있던 문을 열자 숨겨진 공간이 나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좁은 밀실에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20명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손님들 그 분리하고 인적사항 좀 확인 좀 해보라고. 저녁 10시가 넘어서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급히 몸을 피한 겁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유흥업소는 예약한 손님을 밖에서 만나 업소로 안내하며 비밀스럽게 운영해왔습니다. 경찰 단속이 뜨면 테이블을 바로 치우고 영업을 하지 않은 척 위장했습니다. 그 사이 비밀문으로 손님과 종업원이 몸을 숨긴 겁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간 또 다른 유흥업소. 문을 열자 5명의 남녀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모여 앉아 있습니다. 다른 방 테이블 위에도 방금까지 먹고 마신 듯한 음식과 술병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선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유흥시설은 영업 금지 대상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등은 최근 단속을 나서 심야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6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적발된 종업원과 손님 4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지난 화요일 여수에서 승용차 여러 대를 싣고 가던 탁송 차량 카캐리어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죠. 조사해보니까 더 많은 짐을 실으려고 불법 개조한 차였습니다.
석 달 전 제주에서도 불법 과적한 화물차 때문에 60명 넘게 다쳤었는데요. 이렇게 불법 개조, 불법 과적한 차들로 길을 가던 시민들이 희생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문제 대체 왜 뿌리 뽑지 못하는 걸까요? 윤재영, 서준석 기자의 크로스체크에서 추적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초록불 횡단보도를 그대로 덮친 카캐리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4개월 전 다른 화물차도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서야 지자체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변속카메라 그거 설치하는 거 개선을 하자는 목소리가 전부터 있긴 있어서. 하지만 사고 원인은 또 있었습니다. 차가 물량을 많이 싣도록 하는 불법 개조였습니다. 5.3톤, 보통 차 서너 대를 싣는 카캐리어에 뒤를 늘려 5대를 실은 겁니다. 운전자는 직접 개조한 게 아니라 이미 개조된 차를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는 서울 한 운수업체와 지입 계약을 맺고 운전했습니다. 법상 차 소유주는 운수업체지만 사고가 생겨도 업체는 법망을 피합니다. 그 양불 규정이 있으면 운수업체도 해당이 되거든요.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 봐봐야 되겠죠? 그건 아마 없을 거예요. 이번 사고를 본 다른 운전자들은 과적에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길값도 오르고 다 오는 건데 비료가 아무가 가산이 안 나오니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배수당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사님이 나 못 실어 이렇게 되면 불법이잖아요. 지금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소리 실어야 되잖아요. 막 실어가는 거예요. 단속이나 규제만으로 해결이 어렵기도 합니다. 차 겉모습만 보고 불법 개조 여부나 적정 톤수를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관만 확인해가지고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실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때문에 낮은 운송료 문제를 개선하고 운수업체 책임도 묻는 등 근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거리를 갈 때는 최소한 얼마만큼의 돈은 줘야 살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법제화를 해달라는 건데 저희 카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차에 정해진 양보다 많이 실는 문제, 개인의 이기심만을 탓하기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불법 개조와 과적은 카캐리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여수의 밤바다입니다. 잠시 뒤면 제 뒤로 보이는 저 터미널을 통해서 제주의 많은 화물차들이 이곳 여수에 도착합니다. 그 화물차들 원래 실어야 된 양보다 더 많이 실은 건 아닌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항구에 배가 도착하고 화물차들이 하나 둘씩 내립니다. 20년 이상 화물차를 모은 운전기사들과 이 차들을 관찰했습니다. 줄줄이 나오는 화물 트럭들. 급커브길을 돌기엔 다소 버거워 보입니다. 여기 고철이에요. 여기 고철이에요. 그쪽 고철은 몇 톤 정도나 지금 예상이 돼요? 저 24톤이에요. 24톤이요? 네. 5톤 차에 24톤? 네. 이거 방향 결투서 하는 거예요. 아, 얘도 많이 실었네. 엄청 실었네. 딱 보니까. 제가 이것도 18톤이 있어요. 이상. 트럭차들은 제조사에서 출고될 때 5톤, 7.5톤 등 정해진 용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양쪽에 바퀴 한 축을 더 달아 10톤 이상 더 싣는 겁니다.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이 실은 만큼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제동 시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차가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타야가 작다 보니까 오동차는 중량을 못 이깁니다. 달리다가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용차나 옆에 주위에 지나간 차들. 화물차들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80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좀처럼 속도는 나지 않고 90km 정도 나요. 90km. 오르막길에서는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저 보세요. 와, 저 보세요. 저 타이어 깔린 거 저 보세요. 그런데 도로법상 이 화물들은 과적이 아닙니다. 도로보호가 목적인 도로법은 바퀴 한 축당 최대 10톤까지 더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화물차들이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과적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 화물차들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적재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화물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집행의 주체인 경찰은 화물차들을 단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속을 위한 장비와 인력 등이 도로법 집행 주체인 국토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운전하면서 저 또한 10톤 차가지고 40톤도 실어봤습니다. 경찰한테 그 단속을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문가들은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어느 한쪽이라도 위반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 주체의 통일화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수십억을 벌고 이 돈으로 번듯한 사업체를 차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도박 사이트는 도박 사이트대로 계속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법인을 설립해 주유소를 4곳이나 열었는데요. 우리는 불법적인 일은 안 한다고 하는 영화 속 전형적인 조폭들 대사가 떠오르는 사건이지요. 정용환 기자입니다. 내가 원체 비즈니스로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도대체 경찰청 수사기획과에서 나한테 뭔 볼 일이래요? 비즈니스 관계로 또 얘기를 좀 나눌까 해서.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해온 이들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40대 A씨 등 3명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검거했습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8년간 운영하며 최소 90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트의 회원 수는 2,000명이 넘었고 이들이 입금한 판돈은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을 쓰기 위해 이들은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주유소 4곳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캠핑장 사업을 하겠다며 7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50개가 넘는 차명 계좌가 동원됐습니다. 저희가 도박 자금을 추적하던 중에 일부가 그 주유소 운영 법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도박 수익의 일부를 합법적인 사업 운영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 신청했고 불법 운영된 도박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면서 체르노빌 사진을 쓴 MBC의 올림픽 중계 방송을 둘러싼 논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데요. 영국 언론은 모욕적인 사진이라고 언급하며 무의미하고 이상하다고 했고 러시아 출신 방송인은 분노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번지자 MBC는 영어로 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현지 시간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입니다. MBC가 모욕적인 사진을 사용했다가 사과했다며 문제가 된 대목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영국엔 여왕, 엘살바도르엔 비트코인 사진을 썼다며 무의미하고 이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0년째 내전이라는 문구로 시리아를 설명한 부분에선 풍부한 문화와 유적지는 집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리아는 오리엔트 문명과 그것이 낳은 거대한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진에 대해선 비난을 초래했다고 썼습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언론도 MBC가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하면서 하지만 사과문의 길이가 매우 짧고 긴 설명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아 벨랴코프는 트위터를 통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해야 폭발한 핵발전소 사진을 넣느냐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폭스스포츠와 ESPN 등 미국 스포츠 신문들도 일제히 부적절하다, 충격적인 사진을 썼다며 MBC의 사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논란이 번지자 MBC는 어젯밤 영어로 옮긴 사과문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백신만 기다리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55세에서 59세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40대 이하에 대한 접종 일정은 다음 주 후반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백신 접종 일정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대 연령층 백신 접종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55세에서 59세가 백신을 맞습니다. 수도권은 화이자, 다른 지역은 모더나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근 도착한 화이자 백신을 수도권에 우선 투입하는 겁니다. 50세에서 54세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 당사자들은 사전에 백신 종류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게 됩니다. 50대 전체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은 약 84%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자 약 734만 명 가운데 617만 명이 예약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 이하에 대한 접종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방접종이 낮기 때문에 현재 4차 유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20대, 40대에서 활병하고 있는 거죠. 물량 확보가 되는 대로 접종을 서두르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약 2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40대 이하에 대한 접종 일정은 다음 주 후반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 백신 접종률은 1차 완료 32.9%, 2차 완료 13.4%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산불을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대형 산불 약 80개가 났는데 보름 넘게 꺼지지 않고 번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건 오레건주 부트레고 화재로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넓은 면적을 불태웠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선 잇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한밤중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중학생 3명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가 한 명만 스스로 빠져나오고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수욕 금지 시간인 한밤중에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근처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오토바이를 공격합니다. 무장한 경찰은 최루탄을 던지며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파리와 마르세유 등 프랑스 주요 도심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6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백신 접종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 여기에선 화염병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네, 갑자기 영어가 나왔는데요. 누구 목소리일까요? low, 그러니까 상대가 저급하게 나와도 high, 우리는 높은 품격을 지켜간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이 말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까지 소환을 했느냐?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도쿄올림픽의 전문가 2명을 파견했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누구냐고요? 혹시라도 선수들이 금지 약물 썼는지 찾아내는 도핑 전문가들입니다. 어제 도쿄에 도착을 해서요.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그 전에 오전에 제가 화상으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왜 갔느냐?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 생성 촉진 인자,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들에 대한 모든 분석 기술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3개국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도핑 관련 신기술이 부족한 일본 측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고 우리가 전문가를 파견한 겁니다. 저희가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한 3년여 시간이 걸렸고 저희 센터 전 직원이 정말 각고의 노력과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네, 사실 속된 말로 뭐가 예뻐서 도와주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선수촌 이순신 현수막을 정치적이라고 트집 잡고 선수촌 앞에 와서는 우길기 흔들면서 또 시비 걸고 우리가 직접 선수들 도시락 준비하니까 후쿠시마 주민들 마음 짓밟는 거라면서 또 트집 잡고 하지만요. 세계 최고 분석 기술이 있기 때문에 품격 있게 우리가 금지 약물 없는 깨끗한 올림픽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요. 우리 말고요. 미국 등 다른 나라 도핑 전문가들도 일본에 와서 함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도 되는 거죠. 도쿄올림픽 개막을 전후로 소마 총괄공사 망언 등 마음 편치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품격 있게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올림픽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스페인 여자 태권도 선수 세레소 이글레시아스입니다. 그런데 검은 띠에 새겨진 한글 보이시죠? 기차, 하드, 꿈, 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걸 다시 영어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Train hard, dream big.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크게 꿈을 꾸자. 이게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실수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글레시아스 선수 이 검은 띠를요. 과거부터 사용해 온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을 찾아보니까 조금 잘리긴 했는데 기차 단어 보이시죠? 열심히 훈련하고 크게 꿈을 꿨고 어제 은메달이란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결승에서 맞붙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태국의 파니팍 웡파타나킷입니다. 태국의 사상 첫 태권도 금메달을 안겼는데요. 이 선수 검은띠에도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17회 아시안게임 태국 국가대표팀. 이번에는 완벽한 한글입니다. 비결은 이 선수를 11년간 지도해온 감독이 바로 한국인 지도자 최형석 감독입니다. 최 감독은 2002년부터 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태국을 태권도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왕실 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니까요. 태국의 히딩크 같은 존재겠죠.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태권도 위상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서울과 인천 등에선 최저 기온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올림픽 특집 편성으로 주중엔 저녁 7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